안녕하세요. 경제는 소확행, 소생과 함께하면 확실한 행복, 소성욱입니다. 자, 우리 고등학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 경제 상식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생활 속 경제를 보면은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게 된 로빈슨 크루소, 로빈슨 표류기라는 그 소설의 내용을 선생님이 좀 각색을 했는데요. 어느 날 식인종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프라이데이를 구해주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과와 물고기를 자급자족해야 해요. 먹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로빈슨과 프라이데이는 각각 무엇에 특화? 여러분, 특화라는 건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뭘 해야 될까? 근데 보면은 로빈슨은 사과 한 개를 따는데 2시간이 걸려요. 프라이데이는 1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누가 잘하는 거예요? 프라이데이가 사과 잘 땁니다. 그리고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때 로빈슨은 4시간이 걸리는데 프라이데이는 3시간밖에 안 걸려요. 물고기도 프라이데이가 잘 잡는 거죠. 자, 여러분. 프라이데이가 사과도 잘 따고 물고기도 잘 잡아. 그러면 프라이데이가 둘 다 잘하니까 프라이데이는 그럼 다른 섬에 가서 혼자 사는 게 이득일지, 둘 다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로빈슨이랑 같이 살면서 뭐에 집중하는 게 이득일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24강 비교우위와 절대우위란 이 강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핵심 개념이 바로 무역의 필요성과 이익, 그리고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인데요. 이 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가 바로 무역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무역 이론이에요. 이 두 가지 무역 이론을 보도록 할 거고,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비교우위다. 고까지 우리가 가게 될 겁니다. 자, 먼저 무역이란 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교역, 바로 수출과 수입을 의미하죠. 자, 무역이 왜 필요하냐? 국가 간에 자원이 다르고 기술이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화에 대한 생산비 그리고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게 생기고 못하게 되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걸 우위라고 하고요. 못하는 걸 열위라고 해요. 우위, 우수한 거, 그리고 열위, 열등한 거. 그래서 우리가 우위에 있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자. 우리가 잘하는 거에 특화해서 이것만 생산해서 이건 수출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열위에 있는 건 우리가 하지 말고 잘하는 나라랑 우리가 수입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위 상품은 수출하고 열위 상품은 수입하면 무역 당사국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역의 필요성이에요. 그리고 무역의 이익을 보면,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재화를 획득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커피 생산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 지금 아주 소량 생산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 커피가 거의 뭐 생산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외국에서 커피를 수입을 하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의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우리가 소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 혁신, 외국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규모의 경제, 우리 독과점 시장의 발생 원인에서 배웠었던 건데요.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생산 규모가 커지면, 즉 대량 생산하면은 생산 단가, 한 개당 가격은 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만 생산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해야 되고 따라서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의 경제에. 자, 그리고 이제 무역 발생에 관한 이론을 볼 건데요.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 가정이 있어요. 전제가 있습니다. 뭘 전제하냐면은 무역이 이루어지는 가장 단순한 상황, 바로 2개의 나라만 있고 2개의 물건만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있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늘여놓으면 우리가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상황, 2개의 나라, 그리고 딱 2개의 물건만 가정을 해서 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을 볼 겁니다. 자, 먼저 절대우위론은 뭐냐? 절대우위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적은 생산비로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 쉽게 표현하면은
생산비가 작은 게 바로 절대우위야. 생산비가 작게 만든다는 건 그만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절대우위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앞으로 경제학자 하면서 누구? 그러면 일단 애덤 스미스라고 하세요. 선생님 표정이 안 좋아. 뭐 그 다음에 케인즈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애덤 스미스예요. 애덤 스미스. 그래서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어 보면은 자,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있다. 자, 우리나라 그리고 필리핀이 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바나나를 훨씬 적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덥기 때문에 거기서는 특별하게 뭐 온실, 뭐 비닐하우스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바나나가 잘 커요.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나나 키우려면 뭐 온실을 만들고 잘 크지도 않고 그러겠죠. 필리핀이 훨씬 더 적은 생산비로 바나나를 생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필리핀이 바나나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 자동차를 훨씬 더 적은 생산비로 생산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자동차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동차만 생산하고 필리핀은 바나나만 생산해서 서로 교역을 하면, 무역을 하면 두 나라 모두 이득 아니니?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이론이에요. 아주 강력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하면은 아까 생활 속 경제 사례처럼 프라이데이가 둘 다 잘했잖아. 한 나라가 둘 다 잘할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떡해? 그때는 무역 안 해야 돼.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근데 진짜 그런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야. 비교 우위라는 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야. 우리 기회비용은 선택을 하면서 포기하는 거에 가치잖아.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은 거죠. 작을수록 포기하는 게 작은 거니까. 그래서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고 이건 이제 데이빗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비교 우위랑 관련된 개념을 조금만 더 보면은 비교 우위란 건 기회비용이 큰 거 작은 거? 기회비용이 작은 것을 생산하는 거다. 그리고 자유무역을 하면은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은 각 나라는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비교 우위에 있는 상품은 특화해서 수출하면 돼. 그것만 전문적으로 만들어. 그리고 내가 기회비용이 상대국보다 더 큰 거, 비교 열위에 있는 상품은 수입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역이 자발적이라면은 두 나라 모두 비교 우위에 따라서 수출하고 비교 열위에 따라서 수입하는 게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단 똑같은 크기 50대 50으로 이익을 얻는 건 아니야. 교역 조건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더 이득이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양쪽 모두한테 이익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한 나라가 모든 상품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모두 더 값싸게 잘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한 나라가 모든 상품에 비교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비교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우리 뭐 두 상품이라고 하면 두 상품 모두 절대 우위에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어떤 나라가 모두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해도 비교 우위는 이 나라는 하나에밖에 못 가집니다. 그럼 다른 나라가 이 나머지 하나에 비교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은 모든 분야에서 진짜 다 잘하는 사람도 있어. 모든 분야에서 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 외모도 뛰어나고요. 뭐 친구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도 있어. 모든 분야에 비해서 나한테 절대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 작지만 있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나에 비해서 모든 분야에서 비교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 절대 우위에 있을 수는 있어도 비교 우위에 있을 수는 없어. 나도 최소한 하나 이상에는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비교 우위를 좋아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도 분명히 비교 우위에 있는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 이거 되게 큰 힘이 되는 거거든. 자, 넘어가서 우리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에 관한 문제, 그러한 내용들은 자료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생산비에 관한 자료가 있고요. 생산량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지 비교 우위와 절대 우위, 특히 비교 우위를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생산비에 관한 자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재화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여러분 한 단위라는 건 그냥 한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뭐 한 개를 생산하는데 몇 시간이 필요하다.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몇 시간이 필요하다 또는 몇 사람이 필요하다. 그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잖아. 그만큼의 생산비를 지출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 다르게 주어지는 게 바로 생산비 자료야. 그리고 당연히 생산비가 많을수록 절대우익에서 작을수록 절대우익에서 당연히 생산비가 적을수록 절대우위죠. 그 다음에 생산량 자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한 국가가 또는 한 사람이 몇 개 만들 수 있다. 한 시간에, 하루에, 1년에 몇 개 만들 수 있다. 또는 주어진 생산 요소로 몇 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몇 개라는 생산량이 다르게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비가 다르게 주어지면 생산비 자료고 생산량이 다르게 주어지면 생산량 자료인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생산 요소의 양이 동일하다면, 같다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숫자의 사람이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많을수록 절대우위겠죠. 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A국이라는 나라가 사과를 1년에 10개 만들어. B국이란 나라는 사과를 100개 만들어, 1년에.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B국이 더 잘 만든다, B국이 절대 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A국에서는 1명이 일을 하는데 10개 만들었던 거야. B국에서는 1000명이 일을 하는데 100개 만들었던 거야. 그럼 누가 잘하는 거니? 이 A국이 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 요소의 양이 똑같다면은 많이 만들수록 잘하는 거지. 자, 그러면 절대우위부터 따져볼게요. 절대우위는 우리가 손 안 대고 해결하는 거야. 그냥 손 안 대고 이거는. 비교위는 손을 좀 대야 되거든. 근데 절대우위는 손을 댈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쌀이나 물고기 1톤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갑국에서는 쌀 1톤을 생산하려면 5명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이 5명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생산비 자료다. 생산비가 작을수록 절대우위지. 자, 쌀 1톤을 만들 때 각국에선 5명이 필요해. 을국은 2명이 필요해. 누가 잘하는 거니? 누가 싸게 만드니? 바로 을국이 절대우위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2명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을국이 쌀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 밑줄 그은 거야. 그 다음 물고기 1톤을 생산할 때 갑국에서는 1명이 필요하고 을국은 4명이 필요해. 누가 잘하는 거야? 누가 싸게 해? 갑국이 물고기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쌀은 을국이 절대우위, 그럼 갑국은 절대열위. 물고기는 갑국이 절대우위, 그럼 을국은 절대열위. 그러니까 을국은 이제 쌀만 생산하고 쌀에 특화하고 갑국은 물고기 생산에 특화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양쪽 모두 이득이다. 오, 효과적으로 설명이 돼요. 그 다음 쌀과 물고기의 연간 최대 생산량. 자, 1년에 최대 만들 수 있는 양이고 밑에 두 나라가 보유한 생산 요소의 양은 똑같다. 쉽게 말하면 양국의 노동자 숫자가 똑같은 거야. 똑같은 숫자의 사람이 1년 동안 일을 했는데 쌀은 갑국이 50톤 만들 수 있대. 을국은 20톤밖에 못 만들어. 누가 잘 만드니? 갑국이 더 잘하는 거죠. 갑국이 절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 갑국은 10톤 잡을 수 있고 을국은 40톤 잡을 수 있대. 똑같은 숫자의 사람이 일을 했는데 누가 잘해? 을국이 물고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이건 일단 생산량 자료였고, 그러니까 갑국은 이제 쌀에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이것만 특화하고, 그리고 을국은 물고기에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이것만 특화하고, 그래서 각자 특화한 걸 교환하면 양쪽 모두 이득이야. 오, 행복하게 해결됩니다. 절대 우위로 다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다음 걸 볼게요. 자, 쌀과 물고기 1톤 생산에 필요한 노동자 수. 쌀 1톤을 생산할 때 갑국에서는 1명이 필요하고 을국은 6명이 필요해. 누가 잘하는 건가요? 갑국이 절대 위에 있는 거죠. 더 싸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고기 1톤을 생산할 때 갑국에서는 2명이 필요해. 을국은 4명이 필요해. 누가 잘해? 갑국. 갑국이 쌀과 물고기를 둘 다 잘 생산합니다. 둘 다 절대 위야. 그럼 절대 위에 따르면 무역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러니? 아니라고. 갑국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비교위라는 개념입니다. 비교위. 자, 비교위를 좀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사례 하나를 들 건데요. 자, 사장이 있고요. 그리고 직원이 있다고 해볼게요. 자,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타자 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뭐 경영을 할 수도 있겠죠. 타자를 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그럼 둘 중에 경영을 더 잘하는 사람 누굴까? 그럼 사장이겠지. 사장이 경영에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그리고 타자. 이 사장이 타자를 엄청 잘 쳐요. 1000타를 쳐. 1분에. 그리고 비서는 500타를 쳐요. 자, 그러면 타자 누가 잘 치는 거니? 사장이 잘 치는 겁니다. 사장이 둘 다 절대 우위야. 사장이 둘 다 절대 우위니까 직원 해고하고 자기가 경영도 하고 타자도 치는 게 이득이야? 아니거든. 둘 중에 사장이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 기회비용이 작은 게 있다고. 그래서 사장이 둘 중에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바로 경영하는 거죠. 그래서 사장은 경영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상대적으로 더 잘하는 거. 그러면 직원은 무조건 나머지 하나, 타자 치는 거에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우위가 있으면 이제 절대 우위가 한 나라가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비교 우위에 따라서 무역을 할 수가 있는데, 비교 우위는 기회 비용이 작은 것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비교 우위 문제를 푸는 핵심은 기회 비용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회 비용을 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좀 뭐 중학교나 또 통합사회 배울 때 어려웠을 거야. 자, 여러분, 기회 비용 구하는 공식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만든 공식이에요. 자, 기회 비용 구하는 공식 따라하세요. 비저양이. 비저양이. 요거를 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비교의 절대우위 문제는 생산 비자료와 생산 양자료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라고 했는데, 이 비저는 뭐냐면 생산 비자료라면 기회비용 어떻게 구하냐? 거분의 이거 하면 돼. 그리고 생산 생산 양자료면 어떻게 하면 되니? 이거분의 저거를 하면은 기회비용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 비저양이 생산 비자료는 저거분의 이거. 생산 양자료는 이거분의 저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갑국에서 쌀 1톤을 생산할 때 기회비용. 자, 여러분. 갑국은 쌀을 생산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생산할 수도 있는데, 쌀을 생산하면 포기하는 게 바로 기회비용이잖아. 갑국에서 쌀을 생산하면 뭐 생산하는 거 포기해? 물고기 생산하는 거 포기하지. 그러니까 항상 종류부터 적어야 돼요. 자, 갑국에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고, 자, 쌀 이거의 기회비용 구하는 거지. 물고기가 저거잖아. 그러니까 기회비용. 지금 이거 생산 비자료인데, 생산 비자료는 기회비용이 저거분의 이걸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쌀이 이거고 지금 물고기가 저거잖아. 쌀 이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저거분의 이거 2분의 1입니다. 쌀 1톤을 생산할 때 물고기 2분의 1톤 생산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물고기 1톤을 생산한다면 뭐 만드는 걸 포기하니? 쌀 생산하는 걸 포기하는 거고, 물고기 이거 기회비용 구하는 거지. 그래, 자, 그럼 기회비용은 저거분의 이거, 쌀 저거분의 물고기 이거 하니까 2. 물고기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 2톤입니다. 이렇게 아주 쉽게 기회비용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여기서 구해놓은 거 숫자를 뒤집으면 여기가 되죠. 그 다음 을국에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생산하는 거 포기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돼? 물고기 저거분의 쌀 이거 4분의 6이니까 물고기 2분의 3톤이 됩니다. 그리고 을국에서 물고기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를 생산하면 쌀 생산하는 걸 포기하는 거고, 이거 뒤집으면 돼요. 그냥 3분의 2. 자, 그러면 기회비용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 비교해 볼게요. 자, 물고기 2분의 1이 작아요? 물고기 2분의 3이 작아요? 물고기 2분의 1이 작죠? 따라서 기회비용이 작은 애가 비교위 있다며. 그래서 쌀 생산에 비교위가 있는 건 갑국입니다. 세 명이 동그라미 치는 건 한 명이 중요해서 치는 게 아니라 갑국이 쌀 생산에 비교위 있다 해서 그냥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을국은 나머지 하나 물고기 생산의 비교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물고기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은 쌀 2, 을국은 쌀 3분의 2, 3분의 2가 더 작잖아. 해결됐죠. 자, 그리고 교역 조건을 구해볼 건데요. 두 나라가 쌀과 물고기를 몇 대 뭘로 교환할래? 그게 바로 교역 조건이야. 교역 조건 따져볼게요.
자, 여러분이 수출하는 물건이 싸졌으면 좋겠어요? 비싸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출하는 게. 비싸져야지 이득인 거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비싸게 수출해야지 당연히 이득인 거야. 그리고 수입하는 물건은 우리나라보다는 싸져야지 수입하는 이득이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수출하는 물건은 비싸져야 돼. 수입하는 물건은 싸져야 돼.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육 조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이 빵과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빵 1개의 기회비용이 우유 2개라고 해볼게. 이 뜻이지. 빵 1개를 생산하려면 우유 2개 생산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물물 교환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다면 빵 하나의 가치가 곧 우유 2개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빵 하나를 생산할 때 우유 2개를 포기해야 돼. 즉, 빵 하나의 가격이 우유 2개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빵의 비교위가 있어서 빵을 수출한다면은, 자, 우리는 빵 하나에 우유 몇 개보다 많이 받아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빵 하나에 우유 2개니까 수출할 때 빵 하나에 우유 2개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우리한테 이득인 거잖아. 이게 바로 우리의 교육 조건이 돼. 자, 이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제 양국의 교육 조건 쌀 1톤을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 자,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교육 조건은 여러분 지금 물물 교환을 하는 사회라고 생각해야 돼. 쌀을 주면 뭘 받는 거니? 물고기를 받는 거지. 물고기를 받는 거. 몇 개보다는 많이 받고 물고기를 얼마보다는 조금 받는데 항상 수출하는 애부터 생각하자고. 수출하는 애는 자기네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는 비싸게 팔아야 돼. 자, 쌀을 수출하는 애. 누구한테 동그라미 쳤어? 갑국한테 동그라미 쳤어. 갑국에서는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이 물고기 2분의 1톤이야. 근데 이것보다는 비싸져야지. 그래야지 수출할 맛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이 물고기 2분의 1이니까 물고기 2분의 1톤보다는 비싸게 받아야지 갑국은 수출할 생각이 있을 거야. 이게 바로 갑국의 조건이야. 그래서 쌀 1톤에 물고기 1톤 좋아. 쌀 1톤에 물고기 10톤 더 좋아. 쌀 1톤에 물고기 100톤 더 좋지. 하지만 수입하는 애 생각도 해줘야지. 수입하는 애는 자기네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는 싸야 될 거 아니야. 자, 수입하는 애는 을국이야. 을국 자기네 나라에서 쌀 1톤에 물고기 2분의 3톤이었어. 우리나라에서도 쌀 1톤에 물고기 2분의 3톤이니까 수입할 때는 물고기 2분의 3톤보다는 싸야지 수입할 생각이 있는 거지. 이렇게 을국의 교육 조건이 정해져요. 그래서 두 나라의 교육 조건이 교차하는 물고기 2분의 1톤과 물고기 2분의 3톤 사이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양쪽 모두 이득이라는 소리야. 자, 이번에는 물고기 1톤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 1톤 기준으로. 물고기를 주면은 쌀을 받는 거지. 항상 수출하는 애부터 먼저 생각해요. 수출하는 애는 누구냐? 물고기를 수출하는 애는 을국이야. 을국 지네 나라에서 물고기 1톤에 쌀 3분의 2톤이잖아. 그럼 수출할 때는 당연히 이것보다 비싸야지. 그리고 수입하는 애, 갑국이야. 갑국 지네 나라에서 물고기 1톤에 쌀 2톤이잖아. 그럼 이것보다는 싸야지 수입하는 거지. 이게 바로 양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육 조건이에요. 자, 넘어가서 실제로 그러면 교육을 하면 이득이 얼마나 발생하니도 따져볼게. 자, 교육 조건 1대1로 우리 방금 전에 쌀 1톤과 물고기 1톤을 교육하면 양쪽 모두 이득인 그 범위 안에 있었거든. 자, 무역 전에 갑국은 쌀 1톤, 물고기 1톤을 생산하고 있었다고 해보자. 알았지? 이건 선생님이 그냥 해보자는 거야. 을국도 쌀 1톤, 물고기 1톤 생산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특화를 했어. 무역을 하기로 해서 갑국은 쌀의 비교위가 있었잖아. 갑국은 쌀만 2톤을 생산하기로 했어. 을국은 물고기만 2톤을 생산하기로 했어. 그래서 1톤, 1톤씩 바꾸는 거야. 이 상황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갑국에서 원래 무역 전에 쌀 1톤과 물고기 1톤을 자기 혼자서 생산하려면 몇 명이 필요해? 쌀 1톤에 1명, 물고기 1톤에 1명, 2명, 총 3명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을국은 총 10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갑국은 쌀만 2톤 만들기로 했어. 쌀 2톤 만들려면 몇 명이 필요하니? 2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을국이 물고기 2톤을 생산하려면 1톤에 4명이니까 2톤이면 8명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무역 후 소비량을 볼게요.
자, 갑국은 쌀 2톤을 생산했는데 1톤은 을국에 주고 물고기 1톤을 받아왔어. 그러면 무역 후에도 갑국은 쌀 1톤과 물고기 1톤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을국도 갑국한테서 쌀 1톤 받아왔고 물고기 1톤 줬으니까 남아있는 건 물고기 1톤. 자, 볼게요. 그러면은 무역 전에 쌀 1톤, 물고기 1톤 소비했지. 무역 후에도 쌀 1톤, 물고기 1톤이야. 근데 원래는 3명이 필요했었는데 이제는 2명만 드리고서도 똑같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무역의 이익이 갑국의 경우에는 노동자 1명만큼을 세이브할 수 있는 게 무역의 이득이죠. 그리고 이 1명이 노는 게 아닐 거야. 이 1명은 갑국이 만들고 있는 쌀을 더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쌀을 얼마나 더 만들 수 있니?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쌀 1톤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해? 1명. 적어. 근데 몇 명이 있니? 1명. 그러니까 쌀 1톤만큼을 더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교역의 이익을 이해하게도 돼. 그 다음 을국을 볼게. 을국에서는 원래 쌀 1, 물고기 1을 소비하려면 1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8명만 있어도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 몇 명을 아꼈니? 노동자 2명만큼을 아낀 게 무역의 이득이야. 근데 이 2명이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네 나라에서 만드는 물고기를 더 생산하고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물고기를 얼마나 더 생산할 수 있니? 보세요. 물고기 1톤 만들려면 몇 명 필요해? 4명. 적으세요. 근데 몇 명 있니? 2명. 그러니까 물고기 4분의 2만큼을 더 생산할 수 있어. 즉 물고기 2분의 1톤만큼을 더 소비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무역의 이득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비교 우위에 따라서 교육을 하니까 양쪽 모두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쌀과 물고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이 주어졌어요. 최대 생산량. 그러니까 요거는 생산량 자료고 생산량 자료는 기회비용 구할 때 량 2. 이거분의 저거를 하면 되죠. 자, 그럼 보면은 갑국에서 쌀 1톤을 갑국에서는 1년에 쌀 50톤을 생산할 수 있고 을국은 40톤 생산할 수 있대. 누가 잘해? 갑국이. 절대 우위. 자, 물고기를 생산할 때 갑국에서는 1년에 50톤, 을국은 20톤. 누가 잘해? 갑국이. 갑국이 둘 다 절대 우위야. 절대 우위에 따르면 무역이 일어날 수가 없어. 자, 뭐가 필요해? 도와줘요. 비교 우위 해야 되는 거잖아. 자,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이 작은 거. 이제 기회비용을 구해야 되겠지. 자, 갑국에서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종류부터 적어. 그리고 생산량 자료는 기회비용 구하는 공식이 이거분의 저거야. 지금 우리 쌀 이거의 기회비용 구하는 거지. 이거분의 물고기 저거야. 그럼 얼마가 되니? 50분의 50이니까 1이겠지.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1톤이야. 그 다음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 물고기 생산하면 쌀 생산하는 거 포기하지. 그리고 물고기 이거의 기회비용은 이거분의 저거. 물고기 이거분의 쌀 저거. 그러니까 50분의 50이니까 또 쌀 1이 되는 겁니다. 1톤. 그 다음 을국에서는 쌀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자, 쌀 이거의 기회비용이지. 쌀 이거분의 물고기 저거 하니까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1톤 생산의 기회비용은 쌀이고 이거 뒤집으면 되죠. 구해놓은 거 2톤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회비용이 누가 작냐? 자, 쌀 생산의 기회비용을 봤더니 갑국에서는 쌀 1톤을 생산하려면 물고기 1톤 생산을 포기해야 되고 을국은 2분의 1톤 생산 포기해야 돼. 누가 작아? 을국이 작지? 그러니까 을국이 쌀 생산에 대한 기회비용이 작으니까 기회비용이 작은 거에 비교에 있네. 을국이 쌀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고 자동으로 갑국은 다른 거. 물고기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교육 조건 구하는 거는 선생님이 교재에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션을 해결해야 돼요. 미션. 로빈슨 프라이드에 해결해야지. 자, 우리가 해결해 줍시다. 자, 로빈슨 사과 한 개 생산할 때 2시간. 프라이데이는 1시간. 요거는 생산 비자료야. 생산량 자료야. 요거는 이 시간만큼의 비용이 드는 거죠. 생산 비자료. 생산 비자료 기회비용 구하는 공식 저거분의 이거야. 자, 그러면 로빈슨이 사과 한 개를 생산할 때 기회비용은 사과를 만들면 물고기 생산하는 걸 포기하지. 물고기. 자, 사과 이거 물고기 저거야. 물고기 저거분의 사과 이거 물고기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물고기 한 마리 생산의 기회비용은 사과일 거고
여기 있는 거 그냥 뒤집으면 되죠. 2가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데이가 사과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물고기 저거분의 사과 이거 3분의 1. 그리고 프라이데이가 물고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사과 뒤집으면 3. 자, 사과 1개 누가 생산해야 되니? 물고기 2분의 1이 작아, 물고기 3분의 1이 작아. 3분의 1이 작지. 즉 프라이데이가 사과 생산의 비교유의가 있고 자동으로 로빈슨은 물고기 생산의 비교유의가 있다. 이렇게 비교우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비교우위, 절대우위, 무역이론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 제품 없이 살기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